나마스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위는 저를 더 강하게 하네요. 저번 시간에는 4장 명상마음 만트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5장 호흡 수행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을 인식하는 것은 명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초보자는 이것을 잘못 알고 있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전통이 잘 확립된 대부분의 명상학교에서는 상급 명상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호흡을 의식하는 것을 가르친다. 명상 수행에서 학생은 제일 먼저 몸을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 과정에서 움찔거림, 떨림과 같은 몸의 움직임을 의식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호흡 방법을 배워서 자신의 의식을 일깨우고 그 의식을 통해 몸과 호흡 그리고 마음까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모든 요가의 호흡법은 프라나야마의 한 부분인데 프라나야마를 통해 학생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호흡을 조절하지 않으면 호흡기 계통, 심장, 뇌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조화로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육체적인 진행 과정이 방해받으면 명상이 진보할 수도 없다. 프라나야마 수행법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라나는 아주 작은 에너지 단위로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에너지의 가장 섬세한 단위인데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 준다. 프라나야마 수행법은 학생의 건강과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이 섬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연결하고 균형 잡도록 해준다. 살면서 정서적 긴장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차림으로써 긴장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충격을 받거나 갑자기 놀랐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추기도 한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숨이 빨라지고 얕아진다. 이렇게 호흡은 늘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숨이 만성적으로 빨라지고 얕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몸은 불안정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진다. 숨이 더 빨라지고 얕아질수록 생각을 명료하게 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듯 호흡 상태는 명상의 깊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호흡학에 대한 지식과 호흡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우는 것은 상급 명상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일단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앉아서 심한 육체적 긴장이나 동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때 불규칙한 호흡을 파악하게 되는데 첫째, 얕은 호흡, 둘째, 숨을 헐떡거리는 것, 셋째, 거친 호흡, 넷째, 들숨과 날숨 사이의 긴 멈춤이 그것이다. 이러한 호흡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명상을 더 깊이 하려면 이 4가지 나쁜 호흡 습관을 없애야 한다. 고대 명상 전통에서 스승은 학생의 몸이 고요해지고 호흡이 고르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명상의 상급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다.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마음은 더 안정될 것이다. 움직임이나 몸짓, 동요, 근육 경련 등 모두 훈련되지 못한 마음에서 기인한다. 우리 행동을 관찰해 보면 마음과 무관한 행동이나 몸짓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이 먼저이면 그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마음도 점점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호흡학.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다. 들숨과 날숨은 생명이라는 도시의 두 파수꾼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그 움직임이 순식간에 바뀐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 생명의 힘, 뿌라나가 우리 몸속을 여행하는 것이다. 고대의 현자들은 호흡이 마음 상태와 몸이 외부에서 받는 영향을 기록하는 일종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요가학을 체계화한 파탄잘리는 호흡의 과학을 수행함으로써 마음을 조화롭게 하고 고요히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전통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하고 편안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고 호흡을 의식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이다. 호흡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진다. 숨이 두 콧구멍을 통해 자유롭고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즐겁고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조건은 마음이 더 깊은 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안정을 찾을 수 없고 안정되지 못한 마음은 명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호흡을 주시하며 명상을 시작할 때 앞서 언급한 4가지 장애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얕은 숨, 헐떡거리는 숨, 거친 숨,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들숨과 날숨 사이의 긴 멈춤이다. 꿈박하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명상서적을 보면 이 장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수행을 해보면 이 장애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깨닫게 된다. 우리가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 명상을 시작할 때 숨이 뚝 끊기거나 멎는 것은 정신이 흩어질 때와 일치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라나야마 수행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라나야마 수행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명상 수행이 가능하지만 호흡에 대한 인식 없이는 깊은 경지의 명상이 불가능하다. 호흡과 마음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숨이 불규칙하고 헐떡거리면 마음도 흩어진다. 자세가 안정된 후에 호흡을 의식하는 것은 평정을 향해 가는 다음 단계다. 호흡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의를 안으로 쉽게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 초보자들은 호흡을 의식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다. 이것은 좀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또 중요한 단계이다. 상급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된 학생은 호흡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우주의 중심과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호흡의 흐름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더 깊은 실제를 깨닫게 된다. 육체가 호흡을 통해 생명의 힘이라고 불리는 프라나를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몸과 마음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이 관계가 무너질 때 마음은 파멸하게 되고 몸은 생명의 내적 연결고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며 이러한 분리를 죽음이라고 부른다. 호흡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보통 의식적인 마음 그 너머 무언가에 있는 더 깊은 차원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분명한 것은 호흡이 체계적인 기능을 하지 않으면 더 깊은 의식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첫 단계는 호흡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지 않는다. 몸의 자세가 다 갖춰진 다음 목표는 숨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숨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숨이 우리 몸의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지, 그리고 마침내 숨결 자체의 리듬까지 의식하면서 호흡의 흐름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숨이 쉴 때 입이 살짝 벌어지거나 숨이 빠르거나 얕은 숨을 쉬거나 불규칙하거나 가볍게 쌕쌕대는 소리가 나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숨을 의식하는 이유는 바로 가로막으로 고르게 숨쉬는 호흡 패턴을 재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호흡 패턴에서 모든 들숨과 날숨은 입보다 코를 통해 흐르게 되어 있고 진행 과정 내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만일 가쁘고 얕은 숨을 쉰다면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숨을 깊게 완전히 쉬지 않고 폐의 용량 중 일부만 쓰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가로막 호흡을 제대로 잘하게 되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는 한껏 부풀게 되고 숨을 내쉴 때에는 완전히 비워지게 된다. 가로막으로 고르게 숨을 쉬게 되면 호흡은 더더욱 효과적이고 완벽해진다. 그리고 좀 더 천천히 숨을 쉬게 되며 호흡은 매번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머리와 목과 몸통이 똑바로 정렬되지 않고서는 가로막으로 숨을 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림이 나오고요. 그림에서 우리는 입을 통해 숨을 들여 마시면 폐가 부풀고 가로막은 밑으로 내려가요. 숨을 내쉴 때는 가로막이 올라오고 폐에 있는 공기는 입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가 나쁘고 등이 굽었다면 그것이 가로막으로 숨을 쉬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게 되므로 숨을 가쁘고 얕게 쉬게 되어 자유로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는 엄청 중요하다. 척추가 일직선이 아니면 자유로이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호흡 진행이 방해를 받아 마음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연결성을 갖고 있죠.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호흡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호흡을 하는데 이것은 몸을 해칠 수도 있다. 고른 호흡 패턴을 갖추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머릿속으로 수를 세어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숨을 쉬면서 수를 세다 보면 숫자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잠깐씩 숨을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으로 발가락 쪽으로 내려오면서 숨을 내쉬듯이 하고 정수리를 향해 올라가며 들이쉬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숨이 끊어지거나 불규칙해지지 않으면서 숨결을 고르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내쉬는 숨의 마지막 지점에서 부드럽게 들숨을 시작하는 식으로 계속하면 된다. 명상을 하지 않을 때 호흡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 문제를 바로잡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명상을 할 때 호흡이 자연스레 부드럽게 고르게 될 것이다. 다음 사항도 역시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숨을 멈춘다. 이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다. 숨을 멈추게 되면 몸은 긴장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호흡 리듬은 깨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건강한 호흡 리듬을 잃어서 신경계통의 균형을 잃게 되고 또한 심장에도 해가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버릇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숨을 안 쉰다든지 숨이 차거나 압박 같은 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호흡 과정 전체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숨이 순조로울 때에는 아무런 압박감이 없고 그리하여 숨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질 것이다. 숨소리가 크다는 것은 억지로 힘을 주어 숨을 쉬거나 기관지에 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숨은 깊고 고요하게 고르게 가로막으로 호흡할 때, 즉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같고 숨이 고요하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끊어짐이 없을 때 호흡의 상태는 좋아지고 섬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명상을 더 깊은 차원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호흡은 완벽한 가로막 호흡. 그래서 이제 가로막 호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막 호흡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사바아사나 자세를 하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다. 한쪽 손으로 가슴에 대고 다른 한쪽 손은 배꼽 근처에 대서 가로막으로 숨을 쉬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호흡을 한다. 왜냐하면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로막으로 호흡을 하면 가슴이 덜 움직이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가로막 호흡 연습을 할 때 3, 4kg 정도 되는 모래주머니를 배 위에 올려놓고 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가로막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막가라사나 악어 자세를 하고 엎드려서 가로막 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2대1의 호흡 연습. 가로막 호흡을 잘 완성하고 나면 명상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된다. 그 중에 2대1 호흡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쁜 가스를 몸에서 없애주며 체력과 지구력을 증진시켜준다. 이 호흡은 앉아 있거나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호흡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수행법을 연습하려면 날숨의 길이를 들숨 길이의 2배가 되게 내쉬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8셀 동안 숨을 내쉰다면 4세는 동안 숨을 들이쉬면 되는데 이때 숨을 멈추면 안 된다. 2주 동안 하루에 5분에서 10분 이 호흡 연습을 하면 좀 더 활기차게 된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호흡 단락에서 이제 프라나야마와 신경계하고 나디와 차크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나야마 학은 자율신경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프라나야마 기술은 신경계통의 기능을 균형 잡아주고 이것이 의식의 통제하에 늘 저절로 진행되게 해준다. 신경계에 대한 현대 의학 지식을 습득하기 오래전부터 고대의 요가 수행자들은 나디라는 경락을 통해 프라나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알았다. 나디는 신경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몸속 신경과 섬세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디는 수천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3가지 나디가 있다. 우리 경전에는 거의 한 7만 2천 개 정도의 약 7만 2천 개 정도의 나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수슌나, 이다, 핑갈라다. 수슌나는 중앙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의 척추에 해당한다. 이다와 핑갈라는 각각 척추의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한다. 이다와 핑갈라는 척추 아래부터 발생해서 이다는 왼쪽 콧구멍에서 끝나고 핑갈라는 오른쪽 콧구멍에서 끝난다. 보통 에너지는 척추 좌우 이 두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흐른다. 프라나야마 수행의 목적은 프라나 에너지를 수슌나를 통해 위쪽으로 흐르게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쁨과 고요함과 더 높은 의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대 생리학은 고대 요가 수행자들이 오래전에 경험한 사실, 즉 호흡의 주된 흐름이 왼쪽과 오른쪽의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보통 사람들이 알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그것은 한쪽 콧구멍이 다른 한쪽보다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는 덜 열린 쪽보다 더 많이 열린 쪽에서 더 자유롭게 흐른다는 것이다. 덜 열린 쪽을 수동적이라고 하고 더 많이 열린 콧구멍을 활동적 또는 능동적 콧구멍이라고 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능동적인 콧구멍과 수동적인 콧구멍이 그 역할을 바꾸는 주기는 약 90분에서 2시간이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무척 흥미롭다. 한쪽 코의 조직들은 충혈되면서 융기에서 아주 천천히 공기를 차단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쪽 통로는 더 많이 열리면서 더 많은 공기를 들어 마시게 되는 것이다. 어느 쪽 코가 활동적인지 알아내는 것은 쉽다. 코를 통해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손끝을 숨끝에 대보면 된다. 더 많은 양의 공기와 숨을 느낄 수 있는 쪽이 지금 우세한 활동적인 쪽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90분 정도마다 양상이 바뀌는데 얼마 뒤에 다시 관찰해 보면 반대쪽이 더 활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요가 서적에 따르면 이것은 호흡의 과학이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복잡하고도 정밀한 수행법인 스와로다야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로 다시 돌아가 보자. 프라나야마의 수행의 목적은 호흡 과정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양쪽 콧구멍을 동시에 여는 법을 배워서 명상에 도움이 되는 즐겁고도 전념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프라나야마 수행법이 전수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호호흡이다. 그리고 3번째, 교호호흡. 교호호흡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변형 모두 두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호흡의 흐름을 진행한다. 이 방법이 신경계통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디를 정화하고 균형 있게 해주고 콧구멍 속의 호흡을 안정시키게 해주며
명상에 적합하고 평온하고 맑은 정신을 갖게 해준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적절하게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여러분들 교호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 호흡은 자세하게 한번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호흡은 넘어가겠습니다. 교호호흡의 중간 단계하고 단락이 마지막 단락이 나와 있어요. 중간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반드시 교호호흡의 3회전 수행을 해야 하는데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회복하기 위해서 양쪽 콧구멍으로 3번 호흡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3번 이상 호흡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앉아서 3회전을 수행할 때 두 번째 회전은 반대쪽 콧구멍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콧구멍을 교대하는 양식은 첫 번째 회전과 세 번째 회전을 거꾸로 되짚는 격이 된다.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수행이 향상되면 여러분은 이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호흡을 항상 부드럽고 고르게 유지한다. 편안함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말라. 숨이 차 헐떡이거나 억지로 숨을 쉬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의 목적은 숨을 쉬면서 섬세하며 부드러운 고요함을 얻는 것이다. 2대1 호흡과 교호흡을 모두 하루에 2번씩 수행하고 다른 호흡 수행도 하타요가 아사나를 마친 다음에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호흡을 멈추는 수행은 그것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고 반다와 무드라의 사용법을 학생에게 가르쳐 본 숙련된 스승의 감독하에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 리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호흡을 교란시켜서 심장과 뇌 그리고 다른 조직에 해를 입히게 된다. 호흡 훈련법은 무수히 많다. 여기에서 학생이 양쪽 콧구멍으로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명상 상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만 소개한 것이다. 호흡의 시작을 수슌나의 깨어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더 높은 단계의 명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수슌나가 깨어날 때 명료한 경지를 맛볼 수 있고 마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기쁜 마음은 명상에 아주 적합할 뿐 아니라 평온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제6장 명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함께 다뤄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7장 질의응답이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완법, 호흡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팩트의 단락들은 다 나갔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호흡 수행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되게 중요하죠. 호흡이. 저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호흡이. 우리가 화났을 때 호흡이 어떻죠? 우리 화났을 때 으씨 이렇게 하면은 호흡이 어때요? 되게 가파라지죠. 불안정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옆 사람들이 도움을 주죠. 야, 심호흡 해봐. 야, 호흡 천천히 해봐. 크게 해봐, 깊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호흡을 깊게 하고 화났는데도 이러다 보면 호흡이 가라앉고 안정을 찾게 되죠. 흥분했던 마음은 호흡을 통해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과 마음은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우리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진다. 거기에 반해 마음도 같이 불안정해지고 불안해진다. 그에 따라서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이 조절이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마음과 무관한 행동이나 몸짓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우리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그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마음도 점점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너무너무 집중이 안 돼요.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집중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언가의 행동을 하게 되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네. 실연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 차를 마셔도 생각이 나고, 책을 봐도 생각이 나고, 뭘 하든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그 뭔가를 한다는 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한 생각이나 마음 조절이 안 돼서 집중이 안 될 때는 저는 반대로 몸을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 수련을 하거나 또는 근력을 쓰는 위주의 아사나를 하거나 해서 저는 몸을 집중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흩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다들 경험을 해보신 거죠. 어떤 거를 잊기 위해, 어떤 거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움직여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 생각이 달아나는 것도 잠깐 잊었었네? 그런 것도 느껴본 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멋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들숨과 날숨은 생명이란 도시의 두 파수꾼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그 움직임이 순식간에 바뀐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화났을 때 호흡이 불안정하듯이 그런 마음과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호흡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반대로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수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면서 호흡과 마음은 서로 의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숨이 불규칙적으로 쉬어질 때 마음도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있으면 우리 호흡이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주의 집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 이번 호흡에도 그게 이어지듯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몸의 자세가 다 갖춰진 다음에는 숨이 내 호흡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게 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호흡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호흡의 리듬은 어떤지 그런 호흡의 흐름으로 주의를 돌려봐라. 호흡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내 호흡의 깊이가 얼마큼인지 그리고 들숨과 날숨의 길이는 다르지 않는지 그리고 내 코를 통해서 음과 양의 조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봐라. 그게 명상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나야마와 신경계에서 나디라는 것이 나왔죠. 특별한 역할을 하는 나디는 세 가지가 있다. 수슌나, 이다, 핑갈라. 이 나디는 여기에서 아까 고대의 요가 수행자들은 나디라는 경락을 통해 프라나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알았다. 나디는 신경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디는 통로, 채널 이런 식으로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가 경전을 보면 약 72,000개의 나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디가 3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기가 흐르는 어떤 길,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3개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수슌나는 일직선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다와 오른쪽에 있는 핑갈라는 척추기저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꽈리를 틀면서 이렇게 교차하며 올라와요. 우리가 삼매 해탈, 우리가 사마디에 이른다는 게 바다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 가장 중앙 통로에는 한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는 남한강, 오른쪽에는 북한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 개의 큰 강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차크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맨 아래 척추 기저의 왼쪽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틀면서 올라와서 왼쪽 콧구멍으로 끝나는 것이 이다. 그리고 척추 기저 맨 아래쪽에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틀면서 올라와서 오른쪽에서 끝나는 것이 핑갈라. 이 핑갈라는 오른쪽 콧구멍을 지나서 사실은 왼쪽 좌뇌를 관여하기도 해요. 반대로 왼쪽 이다는 오른쪽 뇌에서 끝나기도 하고,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서는 일단 끝맺음을 그렇게 씌웠습니다. 척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난다. 또 척추 아래에서 시작해서 왼쪽에서 끝난다. 이다, 핑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호흡하는 거, 호흡 수행을 하는 거, 프라나야마의 목적은 이 우리 생명 에너지, 이 프라나 에너지를 수심나를 통해서 위쪽으로 흐르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고요함과 더 높은 의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다와 핑갈라는 주기적으로 더 많이 열려있는 쪽이 있고 조금 닫혀있는 쪽이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명상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교호흡을 한다고 말했어요. 교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하리옴 따싸.